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같이 살고 있던 아버지나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가족분들은 매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음을 추스르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서 부지급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 유족급여 신청에 대한 부지급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박변의 산재 이야기에서는 산재 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부지급 처분과 행정소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에 과로로 쓰러져서 사망을 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유족급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부지급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회사에서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에도 망인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회사 이사라는 이유로 업무 중에 사고는 인정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산재 유족급여 청구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지급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족분들은 부지급 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행정법원에 대한 행정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취소소송은 부지급 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쳤다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소장은 불승인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의 행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행정법원이 없는 지방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양재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은 유족급여 청구를 했지만 부지급 처분을 받은 유족이 원고가 되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됩니다.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의 소장 청구 취지란에는 예를 들어서 부지급 처분일이 2022년 11월 11일이라면 1. 피고가 2022년 11월 11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적으시고 청구 원인란에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이렇게 돼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 이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행정소송을 통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부지급 처분의 효력은 없어지고 유족보상 일시금 수령자의 경우에는 1301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유족보상 일시금을 받게 되고요. 유족보상 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동안 받지 못한 유족연금과 장의비를 한꺼번에 받으시게 되고 그 이후에는 매달 유족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고요. 고등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게 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패소를 하시게 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1심 소송 절차부터 산재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라도 1심을 유족분들이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최소한 2심 항소심 절차부터는 되도록이면 산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산재 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부지급 처분과 행정소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상 박변의 산재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